이 영상 내용은 로스웰 외계 비행체 추락 사고가 발생한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외계인들의 사체가 수거된 후 일주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외계인 사체 부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의 출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 지구인들에 대한 납치극으로 악명 높은 그레이 외계인의 신체에 대한 충격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레이 외계인이 생체 로봇 또는 사이보그일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레이들이 보유한 동식물이 결합된 공상과학 수준의 기술력을 엿볼 수 있으며 이들의 외형은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태아 형태의 아콘과 유사하다는 점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 외계인들의 인간 납치는 사실상 인간의 정자와 난자를 채집하고 자신들의 유전자와 섞어 다른 그레이들을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렇게 생산되는 그레이들은 지구 행성에서의 생존이나 우주여행에 맞도록 개량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 내용은 전문적인 해부학이 연계되어 이해가 다소 난해할 수 있으며 최근까지 초특급 비밀로 분류되었던 자료입니다. 외계인 사체에 대한 부검 보고서는 1947년 7월 14일에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외계인 사체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1. 외관, 익스터널 어피런스. 첫 번째 사체는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로 관찰되었습니다. 방부제인 포르말데이드 용액으로 보존된 상태에서 방부 용액을 배출하고 잰 외계인 사체의 길이는 44인치, 무게는 27파운드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외계인의 외형은 두개골이 확대된 인간 태아의 모습입니다. 추락 사고로 인해 신체가 손상되었지만 손가락과 발가락은 정상적인 모습이고 손톱과 발톱이 있습니다. 인간과 너무나 유사한 왼쪽으로 소용돌이치는 패턴의 손가락 지문을 관찰하고 채취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는 흔적만 남은 물갈퀴가 있습니다. 외계인의 작은 성기는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신체가 인간의 배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춘기의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귀는 부분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자기적인 수술 개입의 증거가 일부 나타났습니다. 원래는 없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조금 더 발달된 귀 형태로 만들기 위한 명백한 시도로 두피 표면에서 피부 주름을 당겨서 강제로 귀를 세운 것입니다. 입술은 흔적만 남아있고 입에는 치아가 없습니다. 코는 성장이 불완전한 상태였고 역시 의도적인 외과적 개입도 받았기 때문에 매우 가늘고 섬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눈에도 광범위한 외과적 수술 흔적이 있습니다. 눈은 아몬드 모양인데 외계인의 얼굴에서 단연 가장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눈부 위에 안구가 없으며 종류를 알 수 없는 인공 렌즈로 봉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특이한 상태로 인해 외계인 눈의 해부는 시도되지 않았습니다. 2. 해부, 디섹션. 흉부에서 음낭까지 절개를 했습니다. 피부는 먼저 근막에서 확장되었고 근막은 미성숙한 인간 남성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근막을 해부하고 내부 장기를 관찰했습니다. 심장의 위치는 수직인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것은 임신 4개월 이전에 볼 수 있는 인간의 초기 태아 상태와 일치합니다. 기관의 무게는 전체 신체 질량의 70분의 1이었습니다. 기관을 해부했을 때 난원공을 통해 두 개의 귓바퀴 사이에 직접적인 소통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유스타키오관이 매우 큰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동맥관은 폐동맥과 하행대 동맥 사이를 연결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다른 순환계 구조의 변동은 이 외계인의 신체가 인공적인 방식으로 모체의 태반이 존성해서 분리되기 위해 외과적으로 교정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위를 열어보니 음식물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계인은 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이 뚜렷이 보였고 제대 정맥의 혈액이 하정맥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을 통과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폐는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중앙계실의 양쪽에는 측면 주머니가 있으며 인두 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후두는 다소 연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계인은 생존 시에 음식을 먹었을 가능성보다 거의 숨을 쉬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외계인이 생존 당시에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수단은 이번 해부 작업에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두개골을 해부한 결과 두개골이 유난히 얇고 유연한 연골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어떤 방식으로 조작된 뼈 전구체인 것으로 나타났고 매우 섬세하게 만들었습니다. 뇌 자체는 매우 크게 형성되었습니다. 전뇌에 겹쳐져 있으면서 뇌의 중심고랑 균열까지 뻗어 있는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피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계인 뇌의 특별한 형태로 인해 현재로서는 뇌해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외계인의 모든 장기를 적출하여 추가 연구가 진행될 때까지 방부액 속에 보관했습니다. 3. 결론, 컨클루션. 전반적으로 이 외계인의 신체는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인간 태아에게 명백한 외과적 수술을 통해 변경과 수정을 가한 모습을 나타냈으며 뇌와 눈의 변형과 같은 것들은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자기적 신체 변형 외에도 태아라기에는 커다란 신체의 크기, 상대적으로 너무 성숙한 피부와 손톱의 상태는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태아 형태의 외계인 신체는 모체로부터 강제로 분리되어 인위적인 수단에 의해 강제 성숙되고 반기능 상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외계인 사체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1. 외관, 익스터널 어피런스. 이 외계인 사체는 먼저 것보다 더욱 심하게 훼손된 상태인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방부에게 보존되지 않았지만 고무 재질의 캔버스 용기에 담겨 배달되었고 길이는 36인치, 무게는 8파운드였습니다. 피부는 매끄럽고 어두운 청회색으로 관찰되었는데 몸에는 걸치고 있는 옷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외계인 사체에는 생식기가 없었고 성별을 판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코는 단지 2개의 틈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입은 관절식턱으로 지탱되지 않는 작은 구멍이었으며 귀 위치에도 작은 구멍만 있었습니다. 머리는 몸에 비해 아주 크고 둥글며 눈은 역시 아몬드 모양이었지만 감겨져 있었고 부패한 상태로 인해 구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눈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팔과 손목은 매우 얇았습니다. 손은 엄지, 손가락이 없이 3개였습니다. 그리고 팔은 무릎 위 약 3인치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와 달리 이 두 번째 외계인 사체에서 아주 특이한 점은 세 손가락이 손바닥 없이 손목에서 직접 뻗어나왔다는 것입니다. 2. 해부, 디섹션. 외계인의 사체를 가랑이부터 턱까지 절개했고 절개된 부위에서 녹색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피부는 근막으로 뒷받침되지 않았으며 뼈 구조는 연한 녹색과 청색을 섞은 색깔의 연골 물질로 밝혀졌습니다. 몇몇 내부 장기가 관찰되었으나 그 기능은 불분명했습니다. 흉관과 복막강이 연결되어 있었고 호흡계와 위도 없다고 판명되었습니다. 식도는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다른 기관과의 연결 부위에 도달하기 전에 소멸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방심실을 가진 2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며 체액이 빠르게 펌핑되었다고 추측됩니다. 3가지 유형의 정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순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체내에서 나온 일부 물질은 이러한 시스템 중 하나에서 추출되었으며 폐기물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데 그런 폐기물은 외계인의 피부를 통해 배출되었을 수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외계인의 사체에서 추출된 체액을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엽록소 기반의 식물성 물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광합성은 이 외계인이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는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분야에 등장하는 식물과 동물이 결합된 형태의 매우 진보된 개체로 보입니다. 두개골을 해부하니 연골 능선이 뇌를 2개의 완전한 별개의 구성 요소로 분리시키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뇌는 심하게 손상됐지만 광범위한 주름이 있고 수많은 엽으로 나뉘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이 외계인 사체에서는 유난히 심한 악취가 났는데 이것은 신체 내부의 폐기물이 피부를 통해 배출된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3. 결론, 컨클루션. 이것은 지구의 의사나 학자들이 이전에 관찰했거나 알고 있던 종류의 생물 사체가 전혀 아닙니다. 동물과 식물의 요소를 모두 활용한 특이한 생물의 형태로 보입니다. 이 2가지 형태의 그레이 외계인의 사체로 미루어 보아 이들은 자신들의 비행 접시 내부나 외부에서 맡은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고 유추할 수 있고 여러 다른 형태의 그레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어집니다. 그레이 생물학, 그레이 바이올로지. 지금까지 인류가 지구상에서 경험한 비행 접시 추락과 인간 납치 사건에서 마주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외계인은 그레이라고 알려진 외계 종족입니다. 미국, 브라질, 러시아를 위시해 전 세계의 비행 접시 납치 피해자들은 외계 납치범의 외형적 묘사에서 놀라울 정도로 높은 유사성을 보입니다. 1940년대 초반의 외계인 근접 조우에 대한 설명을 현재의 사례와 비교할 때 판단할 수 있는 외계인 간의 유사성은 작은 불일치를 제외하고는 모든 중요한 생리학적 영역에서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레이는 키가 3에서 4피트 정도로 작고 커다란 머리로 인해 밑부분이 무겁게 보이는 것으로 일관되게 묘사됩니다. 그레이, 즉 회색이라는 이름은 피부가 불투명한 청회색으로 약간의 주름이 있으며 건조해 보인다는 설명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일부 목격자 증언에서는 특정 그레이의 피부가 너무 투명하여 피부 아래 정맥이나 모세혈관과 같은 순환혈 관계의 요소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레이의 가장 큰 특징은 눈의 모양과 크기인데 눈의 폭은 4에서 7cm로 매우 크고 색깔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 완전히 검은색입니다. 평소에 눈꺼풀은 보이지 않아 깜박임이 전혀 없는데 내부와 표면에는 액체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눈 자체가 촉촉하게 보입니다. 안액 같은 눈 윤활제는 눈 주위에 융기된 경계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구상의 생물학적 원리를 따른다면 그레이의 눈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의 눈은 깜박임조차 없어서 눈에 들어오는 입사광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보입니다. 그레이의 코에 대해서도 다양한 보고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콧구멍이 없이 약간 솟아오른 작은 덩어리를 묘사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콧구멍만 있거나 뾰족하고 가늘어지는 코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입이 없는 그레이도 보고되었고 입이 있는 그레이는 그것이 매우 작으며 가장자리가 약간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입술이 있는 경우에는 매우 얇고 창백합니다. 안면 조직은 뚜렷한 피하 근육 조직이 전혀 없이 매끄러우며 이는 그레이가 서로 간에 소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얼굴 표정이 아예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의 일반적인 신체 구조는 다리 2개와 팔 2개로 구성된 2x2 좌우 대칭입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에 관해서는 최소 3개에서 인간과 같은 최대 5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레이는 직접적인 유전자 복제를 통해 자신들의 개체수를 늘릴 수 있고 동식물을 혼합하는 단계까지 기술이 발전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유전자 복제의 결과로 인해 이들의 유전자 코드는 상당히 저질이 되었으며 그레이종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악화되었습니다. 비록 그동안 그레이들이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인간 납치를 통해 유전자를 수확하고 자신들의 손상된 유전자를 수정하려고 했지만 이들의 시도는 명백히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근의 인간 납치 피해자들에 따르면 그레이들은 인간과 형태가 거의 같은 혼종을 만들었고 이런 혼종은 그레이의 일부 외형적 특징을 제외하고는 유전적으로 더 이상 그레이의 정체성을 띠지 않는 새로운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행 접시 추락사고에서 수거된 작은 크기의 그레이들은 인간의 태아를 인위적으로 배양해 강제로 성숙시키고 여러 기능을 추가하거나 개량해서 만들어진 사이보그나 생체 로봇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들은 그레이종의 원대한 계획에서 최전선에 나서고 악역을 맡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스카이라인은 인간의 뇌를 적출해서 외계인의 신체에 이식한 후 이런 외계인들이 인류를 몰살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그레이 외계인들이 인간의 태아를 유전적 조작과 사이보그 기술이 가미된 소형 그레이종으로 바꾸는 것과 유사합니다. 소형 그레이들의 배후에는 키 큰 그레이로 알려진 오리지널 그레이들이 있고 이들이 바로 클론 방식으로 대를 잇는 데 따른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그레이종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레이들이 인간 유전자를 자신들과 통합하는 진짜 유일한 이유는 자신들이 우리 지구 환경에서 생존하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며 궁극적으로 지구 인류 전체를 그레이 혼종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지구의 미래에서는 이런 혼종 그레이들이 현재 인류의 유골을 만지면서 한때 지구에 살던 다른 여러 인간종들 중 하나였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구의 과거의 다른 여러 인간종을 제치고 실권을 잡은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과거 인류종들의 해고를 두고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지구에서의 이런 역사는 계속 반복된 것 같지 않습니까?